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K그룹의 본사 빌딩 최상층. 강준호는 자신의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아래 그의 소나귀에 들어온 권력과 부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35의 나이에 한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최연소, 천재, 냉철한 승부사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이 거대한 성공만큼이나 차갑고 공허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한소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자신의 서명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연의 서명이 아직 비어 있었다. 합의서는 그녀에게 보내졌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심장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평온했다. 그에게 한소연은 과거의 유물,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미래에 필요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사장님, 민서희 씨와의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비서인 박민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가 잡혀 있고 장소는 신라호텔입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민서희는 대한민국 최대 언론사 제1일보의 회장 딸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민씨 가문의 외동딸이었다. 그녀와의 결혼은 강준호에게 K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아시아 재계의 거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는 일까지도. 그는 소연을 만났던 때를 기억했다. 5년 전, 그는 아직 이름 없는 벤처기업의 젊은 CEO였고 소연은 작은 디자인 회사의 실무자였다. 그녀는 밝고 순수했으며 그의 야망을 순수하게 응원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고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성공은 그를 변하게 했다. 그의 벤처기업은 K그룹의 투자로 급성장했고 그는 거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민서희와의 결혼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줄 것이었다. 소연은 그의 빛나는 미래의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이는 그의 야망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 그는 소연을 찾아가 냉정하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준호 씨,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뱃속의 아기는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소연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다. 강준호는 소연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어. 소연아, 나는 너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해. 이 아이는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인간도 아니에요. 소연은 절규했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줄 것이다. 강준호는 말했다. 너는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당신의 더러운 돈이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준호 씨,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강준호는 소연의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단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를 떠났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맴돌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이후 소연은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녀가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다. 강준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며칠 후 그의 비서가 소연이 보낸 등기우편을 들고 왔다. 강준호는 무심하게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소연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와 작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의 눈은 무심하게 편지를 훑었다. 준호 씨,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를 혼자서 키울 거예요. 나는 그에게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을 거예요. 잘 지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강준호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다. 우리 아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소연이라는 한 여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또는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동안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그 감정을 억눌렀다. 아이는 그의 야망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자신을 세뇌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설득했다. 강준호는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혼 합의서를 서랍에 넣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는 민서이와의 결혼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준호의 냉혹한 결정 이후 한소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과 뱃속의 아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강준호에게 받은 선물들은 물론 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도 미련 없이 버렸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그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희미한 희망과 뱃속의 아기뿐이었다. 소연은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낯선 지방 도시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원룸을 구하고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았고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바느질 부업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매일매일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몸은 지쳐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더욱 강인해졌다. 외로움은 그녀의 가장 큰 적이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사회의 시선과 강준호의 그림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다. 밤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위안을 얻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엄마는 강해질 거야.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눈물을 삼켰다. 몇 달 후, 소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혜로울 지, 공훈을 세울 훈. 아이가 강준호처럼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의 잔인함은 닮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다. 지훈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움켜쥐었을 때 소연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한 행복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다. 지훈이 태어난 후 소연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그녀는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작은 좌판에 직접 만든 액세서리나 간단한 음식들을 팔았다. 지훈은 그녀의 등 뒤에 엎혀 있거나 좌판 옆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때로는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과 상인들의 냉대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지훈의 밝은 웃음을 보며 모든 것을 이겨냈다. 소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훈에게 쏟아부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지훈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노래를 불렀으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지훈은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그는 엄마의 고생을 아는 듯 늘 밝게 웃었고 소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강준호에게 버림받았지만 지훈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한편 서울에서 강준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그는 민서희와 결혼하여 K그룹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권력과 부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수많은 신문과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이름은 재계의 전설처럼 불렸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겉모습과는 달리 차갑고 공허했다. 민서희는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차가웠다. 그녀는 강준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강준호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고 그는 민서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새벽에 돌아와 텅 빈 침대에 누웠다. 그의 옆에는 민서희가 있었지만 그녀는 늘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늘 외로웠다. 화려한 파티와 끝없는 비즈니스 미팅 속에서도 그는 혼자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진심을 나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했다. 가끔 그는 한소연을 떠올렸다. 그녀의 밝은 미소, 그녀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녀의 애원하는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한때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그 감정은 이제 희미한 안개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자신을 세뇌했다. 감정은 성공의 방해가 될 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잠기곤 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민서희와의 결혼 생활은 그에게 더 큰 권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큰 짐이 되었다. 그는 민서희의 가족들에게 휘둘렸고 그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았다. 그는 자유롭지 못했다. 어느 날 강준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옛 사진첩을 발견했다. 먼지 쌓인 사진첩 속에는 그와 소연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사진 속에서 소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순수했던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소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는 곧 사진첩을 덮고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그쳤다. 그는 자신의 현재가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언젠가 그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강준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의 연속이었다. 그는 K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며 재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권력을 의미했다. 매일 아침 그는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사무실로 향했고 그의 스케줄은 분 단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민서희와의 결혼 생활은 형식적이었지만 그녀의 가문이 제공하는 막강한 지원 덕분에 그는 흔들림 없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공과 권력은 그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강준호는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운전기사에게 잠시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싶었다. 서울의 번화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빌딩 숲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이들의 모습은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한때 자신도 저들처럼 꿈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지금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무심코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북적이는 대로변과는 달리 이 골목은 낡고 허름한 건물들로 가득했다.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준호는 이런 풍경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화려하고 깨끗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인에게 닿았다. 낡고 해진 코트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때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 몇 개가 짤랑거렸다. 그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구걸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기시감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한소연이었다. 그가 5년 전 뱃속에 그의 아이를 품고 있던 채로 잔인하게 버렸던 그의 전아내 한소연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야위고 초췌해졌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과 함께 행복을 꿈꾸었던,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던 그 여자였다. 강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버린 소연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주었으니 적어도 품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그의 오만한 착각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그 아이가 혹시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었다. 소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눈은 그녀의 초췌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갑자기 소연의 옆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한 아이였다.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낡은 인형을 품에 안고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배고파요.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지훈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지훈, 그 이름은 강준호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자신을 닮은 듯한 맑은 눈빛, 야무진 입술. 강준호는 자신이 아들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온몸이 전율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고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뒤돌아섰다. 그는 소연과 지훈에게서 도망쳤다.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아기를 버렸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준호는 차로 돌아와 운전기사에게 아무 말 없이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운전기사는 강준호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강준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소연의 초췌한 모습과 지훈의 순수한 눈빛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소연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녀의 밝은 미소, 그리고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소연을 버리고 민서희와 결혼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권력을 얻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 강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그는 절규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날 밤 강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소연과 지훈의 모습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는 소연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지훈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강준호는 소연과 지훈을 길거리에서 마주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초췌한 얼굴과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화려했던 그의 집무실은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권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강준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민서희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그의 생각은 오직 소연과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한 여인의 삶과 자신의 아이의 미래를 파괴했다. 강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소연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지훈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가장 먼저 박민준 비서에게 연락했다. 박 비서, 한소연 씨와 그녀의 아들 지훈의 모든 정보를 찾아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알아봐줘.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박민준은 강준호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놀랐지만 그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강준호의 지시를 따랐고 며칠 후 소연과 지훈의 거주지와 생활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가져왔다. 보고서에는 소연이 작은 원룸에 살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아들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었다. 지훈은 건강하고 밝게 자랐지만 그의 옷은 낡았고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강준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강준호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비서에게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소연과 지훈이 살고 있는 동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고급 리무진을 타고 그들의 동네에 도착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소연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두려웠다. 그는 소연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며칠 동안 강준호는 소연과 지훈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소연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노점상을 준비하고 지훈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소연이 작은 좌판에 앉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파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훈이 엄마 옆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강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다. 강준호는 소연에게 직접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증오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먼저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의 노점상에 몰래 돈을 놓고 가거나 지훈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로 놓고 갔다. 그는 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익명으로 보내주었다. 그는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어느 날 소연의 노점상에 불량배들이 나타나 시비를 걸었다. 그들은 소연에게 돈을 요구하며 그녀를 위협했다. 소연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는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맞섰다. 강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강준호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불량배들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사업가 시절의 냉철한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불량배들은 강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고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도망쳤다. 소연은 충격을 받아 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누구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강준호는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지훈을 안고 있는 소연의 낡은 지갑 속에 두툼한 돈 봉투를 넣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섰다. 그는 그녀와 지훈에게서 도망쳤다. 그는 다시 자신의 채 올라타고 그곳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소연과 지훈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그는 그들의 삶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강준호는 변호사 박준혁에게 연락했다. 그는 박준혁에게 소연과 지훈의 모든 법적인 문제, 특히 지훈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박준혁은 강준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그는 강준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강준호의 지시를 따랐고 소연과 지훈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강준호는 민서희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민서희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거짓으로 살 수 없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었다. 그는 소연과 지훈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강준호의 삶은 소연과 지훈을 길거리에서 다시 마주한 이후 격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K그룹의 냉철한 임원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소연과 지훈을 향한 알 수 없는 갈망으로 파도쳤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연과 지훈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강준호는 소연이 일하는 노점상 근처를 맴돌며 그녀의 일상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힘든 삶 속에서도 지훈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가는지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지친 어깨와 야윈 얼굴은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상기시켰다. 그는 익명으로 소연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직접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어느 날 강준호는 용기를 내어 소연의 노점상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지만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고 강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은 크게 뜨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충격과 함께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강준호 씨,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에 왜? 강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강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어. 소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섰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나를 버렸고 우리 아이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내게 나타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을 후회해. 강준호는 말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너와 지훈을 다시 되찾고 싶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소연은 비웃었다. 이제 와서 당신이 나를 버리고 민서희와 결혼했을 때 당신은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고 나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어요.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지훈이 나타났다. 지훈은 엄마의 옆에 서서 강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소연은 지훈을 품에 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아, 어서 가자. 강준호는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은 자신을 닮아 있었다. 강준호는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버렸다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훈아, 나는 너의 아빠다. 소연은 강준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지훈의 아빠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소연은 지훈을 안고 강준호에게서 멀리 도망쳤다. 강준호는 소연과 지훈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소연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지훈은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강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마음을 되돌리고 지훈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매일 소연의 노점상에 찾아가 그녀를 도우려 노력했지만 소연은 그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다. 강준호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준호의 이런 행동은 그의 현재 아내 민서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민서희는 강준호의 변화에 분노했다. 그녀는 강준호가 소연에게 다시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K그룹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그를 막으려 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강준호와 소연의 관계를 폭로하고 강준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강준호. 민서희가 강준호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의 결혼을 망쳤어. 당신은 K그룹의 명예를 더럽혔어.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야. 강준호는 민서희의 분노를 감수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할 수 없었다. 그는 소연과 지훈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었다. 민서희는 강준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그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K그룹의 주식을 요구했다. 그녀는 강준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강준호는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소연과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호는 박준혁 변호사와 함께 민서희와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민서희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K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했다. 그녀는 강준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강준호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연과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진우는 민서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소연과 지훈을 계속 도왔다. 그는 지훈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병원비를 지불해 주었고, 소연의 노점상에 필요한 물품들을 익명으로 보내주었다. 그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싶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소연은 강준호의 계속되는 도움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과거에 오만하고 냉정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후회하고 그녀와 지훈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소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준호가 또다시 자신과 지훈을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 전에 그가 진정으로 변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준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달라졌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강준호는 소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지훈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민서희와의 이혼 소송과 K그룹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소연과 지훈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야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민서희는 강준호의 이혼 요구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녀는 K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하여 강준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언론은 강준호와 소연의 관계, 그리고 지훈의 존재를 폭로하며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강준호는 하루아침에 대중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K그룹 내부에서도 그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준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속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박준혁 변호사와 함께 민서희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싸웠다. 박준혁은 강준호의 편에 서서 그의 진심을 믿어주었다. 준호야,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야. 민서희는 모든 것을 걸고 너를 공격할 거야. 너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박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준혁아. 강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 나는 소연과 지훈을 되찾을 거야.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강준호는 민서희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과거와 소연과의 관계, 그리고 지훈의 존재를 세상에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잔혹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저는 과거에 어리석고 오만했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찼다. 저는 저의 야망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강준호의 고백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과 용기에 놀랐다. 일부는 그를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동정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기자회견 후 강준호는 민서희에게 직접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서희 씨, 나는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나는 소연과 지훈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싶어.
민서희는 강준호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준호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의 싸움은 점점 더 명분 없는 싸움이 되어갔다. 결국 민서희는 이혼에 합의했다. 그녀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K그룹에서의 모든 직위를 잃었다. 그녀의 삶은 강준호의 예상치 못한 방역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준호는 이혼 후에도 소연과 지훈에게 계속 다가갔다. 그는 매일 소연의 노점상에 찾아가 그녀를 도왔다. 그는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었다. 소연은 처음에는 그를 밀어냈지만 그의 변함없는 진심과 헌신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오만한 강준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을 아는 책임감 있는 남자로 변해 있었다. 강준호는 지훈에게도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는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를 기다렸고 함께 놀아주었다. 그는 지훈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훈은 처음에는 강준호에게 낯설어 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행동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강준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강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려 노력하는 것을 알아요. 강준호는 소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소연아, 나를 용서해줘.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나는 지훈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소연은 강준호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준호 씨,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시작해야 해요. 저에게는 아직 당신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강준호는 소연의 말을 듣고 안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K그룹의 회장은 강준호가 소연과 지훈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강준호가 K그룹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고 그를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그는 강준호가 가진 모든 주식과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다. 강준호는 K그룹 회장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소연과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K그룹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그의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소연과 지훈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함께 과거의 어리석음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뜨거운 결의가 타올랐다. 강준호는 K그룹의 회장, 즉 장인과의 마지막 싸움에 직면했다. 회장은 강준호가 소연과 지훈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그를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그는 강준호가 K그룹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고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강준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회장은 K그룹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강준호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매도하고 그의 과거 비리 의혹을 터뜨리려 했다. 회장은 강준호가 소연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지훈의 친자 관계를 부인하려 했다.
그는 강준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강준호, 네가 감히 내 딸을 버리고 그 천박한 여자에게 돌아가려 해. 너는 K그룹의 사위 자격을 잃었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회장은 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권력과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회장은 강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강준호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그를 회사에서 해고하려 했다. 그는 강준호가 가진 K그룹의 모든 주식을 압류하고 그의 재산을 동결시키려 했다. 강준호는 회장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박준혁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과거 사업가 시절 불법적인 기업들과 싸우며 쌓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했다. 그는 회장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장이 K그룹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하고 삼둥이를 벌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박준혁은 강준호의 계획에 놀랐지만 그는 강준호의 진심과 용기를 믿었다. 그는 강준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다. 준호야, 이건 위험한 싸움이야. 회장은 모든 것을 걸고 너를 공격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강준호는 회장의 비리 증거를 모아 언론에 폭로했다. 그는 회장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의 폭로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K그룹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회장의 명성은 추락했다.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강준호를 공격하고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증거가 강준호의 손에 있었고 여론은 완전히 회장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그의 모든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다. 재판은 시작되었고 강준호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침착하고 명료하게 회장의 모든 범죄 행위를 증언했다. 그는 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하고 삼둥이를 벌인 진실을 밝혔고 그가 자신을 위협하고 살해하려 했던 증거를 제시했다. 그의 증언은 완벽했고 회장을 반박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 K그룹 회장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자식들을 살해하고 갓 태어난 손녀들을 버린 페류나입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강준호 씨를 위협하고 살해 시도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회장은 법정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소연은 법정 방청석에서 강준호의 증언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지훈 또한 아빠의 용감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마침내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K그룹 회장은 살인, 사체 유기, 연가 유기, 그리고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안은 침묵에 잠겼다.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강준호는 법정 문을 나서면서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소연과 지훈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지훈에 대한 친자 관계는 강준호에게 확인되었고 그에 대한 양육권은 강준호와 소연에게 공동으로 주어졌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도 지훈의 부모가 되었다. 강준호는 소연과 지훈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준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잃었지만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소연과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어리석음을 완전히 청산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로써 길고도 치열했던 싸움은 종결되었고 강준호의 삶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강준호의 삶은 파괴적인 폭풍을 겪은 후 마침내 잔잔한 평온을 되찾았다. K그룹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그는 소연과 지훈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집무실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다. 그는 이제 야망과 권력 대신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강준호는 지훈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등굣길, 지훈은 제잘거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신나게 털어놓았다. 강준호는 그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고 지훈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강준호는 지훈과 함께 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훈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자신이 주지 못했던 사랑과 추억을 채워주고 싶었다. 소연은 여전히 노점상을 운영했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강준호는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녀의 짐을 날라주고 손님들을 응대했으며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었다. 소연은 강준호의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상처는 강준호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서서히 아물어갔다. 강준호는 소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소연아,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너와 지훈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와 결혼해 줘.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강준호의 어머니는 소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지훈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준호는 더 이상 재벌 총수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는 다시금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쫓기보다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는 과거와 같은 오만함과 냉정함 대신 겸손과 따뜻함을 유지했다. 소연은 노점상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아동복 디자이너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과 아이들을 위한 편안하고 아름다운 옷을 디자인했고, 그녀의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강준호는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녀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훈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고, 그의 눈은 늘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고,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업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준호는 지훈의 꿈을 응원했고, 그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었다. 강준호와 소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강준호와 소연은 늙고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그들은 함께 지훈의 결혼식을 지켜보았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강준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 장대한 사랑과 역경의 이야기에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준호와 한소연의 여정은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을 쓰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이 복잡하고 감동적인 세계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모든 등장인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투쟁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사랑, 용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